자, 퀸시 세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퀸시 세일 쪽으로 이제 서머리 저지먼트가 이제 됐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결국은 이제 소를 항소한 케이스죠. 코노미컬 어필 쪽이니까. 남 매니팩처라는 데가 어때요? 남이라는 게 이제 주로 이제 산업용 기기들을 이제 주로 이제 소비자의 스펙에 맞게 이제 생산하는 업체나 봐요. 퀸시는 뭘까요? 퀸시는 에이전트죠. 이제 주로 이제 그 제조 상품들을 이제 제3자한테 판매하는 이제 대리점 역할을 하는 그런 판매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판매자가 있고 생산자가 있으니까 주로 생산자는 뭘까요? 받아다가 파니까 커미션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남이라는 데가 있죠. 1994년 12월 남이라는 데 리차드 시어스라는 이제 VP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제임스 퀸시라는 이제 대리점을 통해서 이제 구두로 계약을 맺었네요. 뭐 하시라도 뭐 텀이나 버리니까 우리가 뭐 구두로 한 거니까 내가 원할 때 내가 이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두 사람이 이제 대리점 계약을 그죠? 대리 계약을 대리권 계약이죠. 에이전시 컨트랙트를 이제 한 거죠. 지불하겠다. 5%로 그래 놓고 이제 결국 구두로 계약해서 이제 여기서 문제가 나온 게 뭘까요? 포스트 터미네이션 커미션이죠. 전반부에는 뭐 커미션을 지불했는데 일단은 계약이 종료된 다음에 계약은 그 계약에 대한 뭐예요? 커미션을 주지 않은 거죠. 수수료를. 그러니까 우리 앞에하고 똑같아. 일단 앞에 여러 가지 프로커링 스코어즈 오브 세일이라는 게 쭉 진행됐는데 중간에 딱 잘라먹고 그 이외라는 행위에 대해서는 커미션을 안 준 거죠. 이건 잘못된 거지. 계속 연결해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여기서 이제 대리계약, 대리권 계약 동안에 이제 퀸시라는 사람이 도로코 쪽 그죠? 도로코라는 데 이제 접촉을 해가지고 이제 나무로서 만든 그 생산 기계를 3개를 이제 구매하도록 이제 한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죠. 퀸시가 결국은 남하고 협의해가지고 도로코가 결국은 스펙에 맞게 기계를 제작토록 하게 된 거고 가격도 그리고 그다음 이제 배송 문제도 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제 도로코에 이제 요구했던 이제 그 기계라는 게 너무 뭐 비싸기도 하고 기술적으로 좀 복잡하기 때문에 한 번에 3개를 주문하기 이제 배송하기는 어려우니까 문제는 뭘까요? 뭐 98년도 6월 달에 보게 되면 퀸시가 이제 다음 같은 이제 협상을 한 거죠. 하나 이제 기계를 먼저 사고 두 번째 거는 리즈해서 사든지 돌려주든지 잘 맞지 않게 되면 그리고 세 번째는 옵션으로 판매하는 조건이고 아주 머리가 좋네요. 3개지만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첫 번째 사고 우선 두 번째는 뭘까요? 뭐 일단 쓰면서 구매를 하든지 그냥 돌려두든지 세 번째는 옵션이다. 사는 것은 네 마음이다. 그러니까 벌써 이 3개의 기계가 판매되는 거는 이미 이 순간에 다 프로큐링 코스 오브 세일이 된 거야. 근데 어떻게 돼요? 퀸시가 이제 결국 남한테 그죠? 이 생산업자한테 뭐 디스카운트 프라이스로 이제 판매하는 것으로 이제 요청을 했고 여러 가지 필요한 서류도 준비했고 도로코로 하여금 뭐 그걸 집행하도록 하고 남한테 당연하게 전달했고 협상 과정에서 퀸시가 어떻게 돼요? 셀 커미션을 5%에서 그죠? 뭐 3개니까 5%에서 4%로 이제 내려버렸어요. 내리기로 이제 끝난 거죠. 이걸로 딱 이제 계약이 이렇게 성립된 상태죠. 이 3개가 다 이제 묶어가지고 다 이제 된 거예요.
첫 번째 두 기계가 이제 99년도 도로코한테 이제 그죠? 전달이 됐고 첫 번째 돈 지불했고 그죠? 두 번째가 이제 2001년도 3월 정도에 리즈죠. 리즈 계약에 대한 두 번째 계약에 지불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2000년 12월 달에 퀸시가 에이전시 릴레이션 자체가 대리권 계약 자체가 종료됐어요. 종료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뭐 하여튼 자신과 같은 이 생산업체 직원과의 어떤 악연 때문에 어떤 야근이라 하면서 하여튼 그런 이유로 해서 하여튼 종료됐죠. 그리고 2001년도 4월 달에 도로코가 두 번째 기계를 결국은 리즈하는 것을 이제 구매를 했고, 그러니까 리즈가 끝난 거죠. 그러니까 리즈를 하다가 리즈 비용만 주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구매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매한 두 번째 기계가 2001년도 4월 달이니까 2000년도 4월 달이면 그 다음 연도에 그죠? 산 거니까 이제 끝났다고 보는 거죠. 이제 대리권 계약 자체가. 그리고 2002년도 1월 달에 또 옵션을 행사해서 세 번째 기계를 이제 구입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00년 12월 달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는 생산업자는 뭘까요? 뭐 수수료 안 주겠다라는 거죠. 수수료 안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생산업자는 퀸시한테 첫 번째 기계에 대한 판매에 대한 수수료만 주고, 그 다음에 2000년도 12월 달에 주로 그 리즈 페이먼트에 대한 부분이죠. 퀸시가 이제 그때는 이제 대리권 계약이 종료된 상태죠. 그러니까 판매 X에 대한 거니까 리즈에 대한 부분이 얼마 작겠죠. 그래 놓고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뭘까요? 계속 수수료를 리즈 페이먼트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된 그 판매에 대해서도 지불을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뭐 퀸시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소를 두 번째, 세 번째 기계하고 또 리즈 페이먼트에 대한 부분 세 가지다. 이 세 가지가 왜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두 번째 부분은 뭔가요? 리즈하고 엮여져 있죠. 옵션, 그죠? 옵션 to lease and sales니까. 그러니까 판매는 아니지만, 그죠? 사용계약이죠. 사용계약. 그 사용계약도 돈을 내야 되니까 금액은 적다 하더라도. 자, 이제 퀸시 입장에는 뭘까요? 이론은 procuring cause sale이죠. procuring cause라는 이 원칙에서 procuring 룰이란 뭘까요? 자, 어떤 노력이 통해서 우리가 판매에 대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요? 실제로 대리권 관계가 종료된 이유라 하더라도 그 세일즈 펄슨 자체가 판매자가 자신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관계의 종료 이전에 그죠? 이 판매를 했다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가 판매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다. 자, 이것이 커먼러죠. 이게 바로 이제 커먼러 입장이고, 이게 equitable doctrine이에요. 한마디로 세일즈 펄슨이 이제 보호하기 위한 제도죠. 판매자가 우리 아까 얘기했던 중개업자의 노력을 우리가 보호하듯이 첫 번째 중개업자의 미시스 애덤스를 노력을 우리가 존경하듯이, 자, 판매됐을 당시에는 뭐 에이전트도 아니고 직원도 아닌다 하더라도 이미 실질적으로 판매를 효과적으로 가능토록, 그죠? 합법적으로 가능토록 했던 이 세일즈 펄슨에 대한 보호를 할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 커먼러예요. 커먼러. 이거 얼마예요? 커먼러는 아주 기본적인 커먼 센스에 의한 내용이죠. 그리고 뭘까요? 프로큐링 룰에도 그죠? 프로큐링 코즈 입장에서도 결국 뭘까요? 사실상은 그 당사자 사이의 계약 자체가 그 계약 후에 우리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명시적으로
한 계약일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거기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면 되는데 그게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다 않다 그러면 뭘까요? 그냥 커먼웨이에 따라서 procuring clause가 적용돼서 당연하게 그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전에 내용들이 뭘까요? 계속 연달아서 우리가 그 활동이 후발 뒤쪽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 생산업자는 뭘까요? 퀸시 같은 경우는 뭘까요? 그 커먼웨이한 프로큐링 클로즈 원칙을 우리가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미 그 대리권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냐. 그래서 다시 생산업자 이야기는 뭘까요? 자, 이게 뭘까요? 카운터 아규먼트죠. 생산업자의 그 논거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까요? 프로큐링 클로즈 닥트린이라는 건 주로 세일즈 퍼슨을 보호할 목적이죠. 그러니까 뭘까요? 어떻게 돼요? 그런 수수료를 우리가 지불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고용주가 그죠? 직원을 파면한 경우 파면된 그 직원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산업자인 그 남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떤 뭘까요? 논리상 우리가 사실상 판례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실상 지지할 만한 것이 없다. 이거 뭐예요? 여기서 중요하죠. Once the agent has put in motion chain of event, 그죠?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게 되면 한번 자, 그 에이전트가 그죠? 대리인이 어떤 연속적인 그 상태에 판매로 이도록 하는 연속적인 그 상태들이 움직여지는 게 되면 그죠? 그리고 그러한 자기 권한과 그죠? 권한으로서 모든 것이 진행되도록 해서 그런 결과를 유발시키는 것. 그도록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번 딱 세일즈를 시작해서 1년의 상태가 돌아가고 그리고 1년의 상태가 판매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유발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까요? 그게 비록 관계가 종료됐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시작돼서 결과를 유발한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뭘까요? 이건 어디다 붙어야 되겠지? 한 번 시작된 것은 자, 한 번 시작된 거니까 첫 번째 뒤에 들어가겠죠. 내가 이 수수료가 발생됐느냐 없느냐는 여기 들어가겠죠. 이건 그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만 남 입장에서 얘기하겠죠. 이게 판매가 뭐 유효한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기계를 내가 도로코한테 판매한 거지. 그리고 도로코한테 뭐 서치는 뭐 그렇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거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한 거고 퀸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결국은 도로코가 결국 두 번째, 세 번째 산 게 아니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커미션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러니까 뭘까요? 법원에서 항소심에서 판사가 당신의 그런 논고는 그죠?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죠? 설득력이 없다. 자, 퀸시 자이 뭘까요? 자, 생산업자의 제품을 판매하는 게 목적이고, 물론 이제 포스셀 서비스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 남의 그죠? 그 진술 내용을 보게 되면 포스셀 커스터머 릴레이션 서비스 결국은 퀸시가 아니고 남이다 주장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법원에서 얘기하겠어요. 자, 여기서 본 중요하죠. 자, 어떻게 돼요? 퀸시 입장에서 뭘까요? 남한테, 이 생산업자한테 바이어를, 자, 구매자를 제공했어요. 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동산업자가 어떤 물건을 아까 얘기했던 뭐죠? 누구한테요? 코스토의 그죠? 기업을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코스토의 그 기업을 판매하도록 의뢰한 거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매수자를 이제 찾는 거 아니에요? 매수자. 여기서도 뭘까요? 매수자를 결국은 도로코를 찾은 거예요. 도로코 입장에서 뭘까요? 바이어죠. 바이어가 ready, willing and able to buy 하도록 한 거죠. 이건 똑같아요. ready, willing and able to buy three machine at the inset. 처음부터 그 세 개의 기계를 충분하게 준비해서 하도록 구매하도록 할 수 있는 바이어를 찾아준 거 아니에요? 찾아준 거다. 그리고 이제 판매를 한 번에 거부한 건 뭘까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생산업자 입장이죠. 그래서 퀸시 입장은 뭘까요? 사실은 세일즈 옵션 리즈 텀이라는 것을 또 협상하게 되고 또 거기에 맞는 거래에 맞는 또 문서도 준비했고 또 도로코로 하여금 또 필요한 문서를 또 집행하도록 했고 이러한 거래의 그 구조로 봐서는 4%를 또 이렇게 커미션을 받도록 한 것도 이런 내용 보면 퀸시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하게 두 번째, 세 번째의 판매에 대한 수수료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딱 나왔잖아요. 이건 어디 집어넣어야 돼요? 수수료를 받을 권리? 1번이죠. 여러분 금방 알잖아요. 명석하니까 아주 막 금방. 자, 그 다음에 이제 앨리스 리얼티 문제죠. 자, 앨리스 리얼티하고 이 사람이 게이블 홀딩 쪽에 전속 계약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전속 계약은 주로 뭐죠? 하일랜드 타워 오피스 빌딩이라는 데를 이제 임대를 놓는 계약을 한 거죠. 큰 빌딩을 하게 되면 부동산업자를 끼고 임차인들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